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근로기준법이 유명무실하던 시절에 우리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팍팍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젊은 날을 충실히 살아내면서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미싱 타는 여자들이 이달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정영 감독이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싱 타는 여자들의 공동 연출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던 언제 개봉인가요? 네, 1월 20일 개봉이에요. 1월 20일 네. 개봉. 날짜는 조금 남아 있네요. 네네. 다큐멘터리 미싱 타는 여자들이라고 제목을 지금 정해 주셨는데 네. 탄다는 말은 잘 모르겠어요. 미싱을 탄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네. 서울시 봉제 역사관을 개관하면서 그 봉제 역사관에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를 했어요. 그 봉제인들에 관련된 구술생의 자료를 모으신 거군요. 네, 구술생의 네. 그 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내 서울시의 전역에 있는 한 20대부터 80대까지 32명의 구술생의 네. 인터뷰를 쫙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미싱을 탄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미싱을 이제 시절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는 미싱을 나는 몇 살부터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창신동 꼭대기에서 작업장을 가지신 분은 이제 제가 또 인터뷰하러 갈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미싱을 타는데 내 아들은 그 원단을 배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타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나는 미싱을 타는데 내 아들이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자기처럼 미싱을 배워서 자기랑 같이 미싱을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싱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미싱 타고 같이 하늘을 나르는 그러면서 미싱 타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해놓으신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터뷰하시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네네. 네, 그만큼 미싱을 탄다는 게 그냥 그 전문성이 느껴지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네요. 프로의 네네. 냄새가 나는. 네, 그러니까 프로가 저희가 되는. 뭔가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작품인지 좀 이제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 만드셨던 경험이 이 안에 녹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짧게 소개해 주시고 뭐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때 32명의 서울 지역의 이제 봉제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네. 청계피복 노조 출신의 박태숙 선생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박태숙 선생님. 근데 박태숙 선생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청계피복 노조 하면 우리는 항상 전태일로 네. 딱 기억이 되고 그 어느 정도 청계피복 와 그런 데가 그래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태숙 선생님이 상당히 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셔온 분이 이제 이숙희 선생님이라는 내가 이제 봉제 노동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청계피복은 이분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모시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숙희 선생님도 그때 같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날이 막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박태숙 선생님과 이숙희 선생님 이야기를 이제 구슬생애사를 위해서 그 비디오 영상을 찍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와 이거를 역사관에 넣는 아카이브용 영상으로만 해서 사람들이 그냥 찾아서 보게 하는 것보다 극장이라는 매체에서 많은 대중들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꼭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책으로만 접해봤잖아요. 그렇죠. 전태일이 시다들을 위해서 뭐
근로기준법 그것 때문에 준수하라. 분신하고 네. 이랬던 거를 책으로만 아니면 자료로만 아니면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인물들을 만나니까 이게 너무나 생생하고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그때 무슨 생각을 어떤 의문이 딱 들었냐면 전태일을 다룬 영화도 있고 예, 있죠. 그다음에 이소선 어머니를 다룬 영화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을 다룬 동일방직을 다룬 영화도 있고 YH 노동 사건을 다룬 영화도 있는데 왜 청계피복 노조를 다룬 특히 이 여성 시다들을 다룬 그 당시에 여성 노동자를 다룬 영화들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청계피복 노조에서 그 전태일이 분신 시절에도 그 분신한 줄 모르고 일을 했던 어린 시다들의 현재를 찾아서 그리고 그분들의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모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러면 꽤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거네요. 지금 그게 네. 봉제 역사관에 하신 거는 2008년이라고 아까 아니죠. 2018년. 18년. 네. 네, 그래도 2018년. 벌써 한 3-4년이 지나가는 건데요. 네,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신 겁니까, 그러면? 네, 그때부터 선생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두 분을 시작해서 네. 그 도서관에 가서 막 논문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을 찾았냐면 신수혜 선생님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책을 내신 분이 또 있었군요. 네. 13살의 여공의 삶이라는 책을 그 한겨레 출판사에서 낸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읽고 제가 컨택을 했어요. 이 봉제 역사관에 그 현재의 봉제공만이 아니라 청계피복 출신의 봉제공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신수연 선생님 인터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신세현 선생님, 이숙희 선생님, 박태숙 선생님을 주요하게 그 당시에 만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영화로 해야겠다. 납품하고 난 다음에 영상은 그 역사관 영상은 납품하고 영화로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화라는 건 또 대중들 앞에 그냥 그쵸. 다 나서는 거죠. 자료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봉제 역사관의 자료용 영상은 이분들이 이제 기꺼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했지만 영화를 한다고 제가 이제 만나기 시작하니까 약간 이제 박태숙 선생님도 저하고 그다음에 신세현 선생님은 나는 책을 썼기 때문에 나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을 해달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친구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좋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숙희 선생님이 근데 마침 되게 적극적으로 안 그래도 자기는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숙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동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7516번님께서 옛날에 미싱을 발로 타면서 했기 때문에 발을 이용해 제목 맞아요. 달리듯이 이렇게 양쪽 발로 막 하셨죠. 저도 보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탄다 발로 타면서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네. 이렇게 또 정확하게 또 짚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의미도 있고 아니요 그 어떤 그 시다 그 당시에 시다분들이 되게 이제 꿇어 앉아서 그 책상에 미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나 이런 데서 앉아서 했기 때문에 이 시다 시절에서 그렇게 앉은뱅이 책상 같은 데서 하다가 미싱은 이제 책상 위에 앉아서 타기 시작한 되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로 구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미싱을 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프로의 경지로 가는. 네. 자, 지금 4723번님도 금요일 저도 여성 노동자 관련 영화 보러 가고 싶다고 지금 이제 적어주시면서 경기대 입구 지나는 700-2번 버스에서 지금 뉴스 브런치로 지금 바꿔 들으신다는 얘기도 해주시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를 공순이 시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네.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도 있고 짐작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들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일까 하는 것들이 궁금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그냥 조명하는 걸까? 이런 지금 상상을 하면서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전 리서치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미싱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남동생이나 오빠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내몰렸던 여자들의 그 모습이 이제 많이 보여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외로 기술자가 돼서 그때 당시는 산업화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섬유 산업이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패션 산업의 리더였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가난에 떠밀려서 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집안 형편이 넉넉한데도 여자가 공부를 배워서 뭘 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간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거랑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패션 그분들은 그 옷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가 여기서 맨날 멸칭을 하잖아요. 공순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되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로서. 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미싱을 하세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미싱을 하시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14분 중에서 지금도 미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 자긍심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평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미싱을 하면서 이제 못다한 공부들이 있잖아요. 못다한 공부들이 있어서 야학처럼 노동교실이라는 그 평화시장 옥상에 노동교실이라는 노조에서 만든 학교가 있었는데 교실, 공부방 같은 거죠. 공부방. 네. 그 교실에서 이분들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에 끝난다. 그래도 10시에 끝나도 이분들은 거기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래라는 거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의 또래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남들은 학교 가는 시간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은 하지만 이분들도 공부를 하고 싶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분들도 놀고 싶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그다음에 은행 갈 때 쓸 수 있는 한자도 배우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이제 존엄 지금까지 뭐 1번 시다, 7번 시다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만 불렸던 분들이 거기서 친구처럼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대접받는 느낌.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의 표정이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이 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분들의 이야기만 모아서 이 표정을 큰 화면에서만 보여줘도 나는 그냥 이 이야기만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영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획안을 써서 그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걸 해줘요. 지원을. 2018년도에 내버렸어요. 거기다가 선생님 정말 바로 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제목도 그냥 미신 타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바로 올리시고.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계속 이제 작품을 더 보강하셔가지고 만들게 된 거군요. 그렇게 딱 되자마자 그 두 분 이수기 선생님과 신수혜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전태일 재단으로 찾아갔어요. 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미싱 타는 여자들이라고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셨군요. 갔는데 약간 의아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을 여자 노동자들 이야기를 특히 청계피복의 여자 노동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전태일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소선 영화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의아해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다시 해줬는데 제가 제목도 나는 미싱 타는 여자들이다. 진짜 간다. 그분들을 그대로 찾을 거다. 나는 그렇게 정말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평화시장에는 80%가 다 여자들인데 전태일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소선 어머니의 이야기와 청계피복 노조의 전태일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항상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이 남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옛날에 풀빵을 먹던 어린 소녀들로만 그려지고 그 이유가 블랭크인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네. 그리고 네. 그분들이 노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 필요하다. 극장에서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담론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한가운데 그걸 찍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2018, 2019, 2020. 네. 예. 올해 또 21, 22년까지. 네. 예. 그래서 오랫동안 하게 됐죠. 네. 시간이 더 걸리셨을 것 같네요. 시다라는 표현이 견습생을 말하는 네네, 일본말.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네네. 계시는 거고, 새 주인공을 포함해서 젊은 날을 함께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과거를 추억하고 계십니까? 그 추억의 내용도 좀 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그 과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네. 처음에 사실 인터뷰를 거절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계천 옆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여공을 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시댁도 모르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나 네.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인터뷰를 하다가 보면 되게 자긍심도 높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40대 후반, 50대에 다 대학을 가시거나 네. 아니면 그 패션을 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에 너무나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아무도한테 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서 섭외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거의 한 1년은 쫓아다닌 것 같아요. 공장에도 찾아가고 네. 집에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청계피복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걸 해요. 그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추모식. 네. 거기서 매번 가고. 그래야 거기서 뵐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네. 진짜 다 뵐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렇군요. 네. 세월이 너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화됐는데 다큐를 만드시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 당시와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게 되시진 않던가요? 그런 거는 있었어요. 제가 그 봉제 공장들이 이제 다 시 외곽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 외곽으로 나가 있거나 큰 데는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거는 되게 조그만 공장들이에요. 지하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물건을 그러니까 그 상품을 수주받아서 하는데 네. 그분들이 미싱을 계속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미싱을 지금 하지 않고 나이가 다 드셨으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거나 일은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나이 들수록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참 많이 해쳐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전문 분야로 가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간병 네. 그쪽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일단은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눈 건강이잖아요. 예. 눈 건강도 나쁜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어깨. 그렇겠네요. 네네. 저희 영화에도 그런 분이 이제 신수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자기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장면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 어릴 때부터 사실 일을 네네.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또 그 건강적으로 네. 여러 가지 문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눈이나 어깨는 정말 상상이 되네요. 네. 예, 그렇군요. 여성들의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분야 자체가 너무 아직도 열악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다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네, 정규직 점점 정규직으로 진입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다 비정규직에다가 그다음에 그
열악한 거죠. 사업장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고 사실 지금도 미싱 타시는 분들은 일을 너무 그게 되게 불규칙하게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시사회 할 때도 보러 오시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겠네요. 네. 시간이 안 되셔서.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네, 근로시간 네. 그 단축 투쟁이나 이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되게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시사회에 있는데 보러 오셔야죠. 그러면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그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크게 또 변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 안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그런 있는 게 거군요.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어쩌면 작품 속의 인물들이 거쳐온 과거가 정말 사회적 의미를 무척 갖는데 이 과거 이들의 존재나 과거의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많은 세대들 또 많은 성별 계층을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영화라는 건 대중에게 걸려야 하는 거니까 네네. 어떤 부분에서 다른 세대 다른 계층 다른 성별에서는 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영화를 보면 저희 영화 속에서 이분들이 공부를 했던 그 노동교실이라는 교실을 그 당시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당해서 노동교실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공부를 하거나 거기서 쉬거나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그랬던 자기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공간이었는데 그 노동교실을 찾기 위해서 이분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스스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잡혀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실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그러네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약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왜 그 사건은 실패한 사건인데 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하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건 실패한 사건이라도 실패했어도 이분들이 그때의 마음이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교실을 지키려고 투쟁을 했는데 빨갱이로 몰리거든요. 나중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탐색을 해보면서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취조할 때 항상 누가 시켰냐라고 맨날 물어본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갔다 내 교실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 교실을 찾기 위해서 투쟁했을 때 이분들은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그랬겠네요. 억울했고 진짜 구속까지 다 당하고 그 나이에.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다 흩어지고 그 어린 시다들은 무서워서 공장에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들은 미안해하고 자기의 어린 시다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리고 평화시장에 다시는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겠죠. 이분들은 그 이후에 형사들이 맨날 쫓아다녀서 전셋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사를 맨날 다녀야 되거나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와서 그다음에 다시 취직이 다른 곳으로 다른 걸 할 수 없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서 80년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탄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말을 못하고 했던 건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그 사건을 물어봤을 때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도 많고 한 번도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거죠. 서로는 또 각자만 갖고 있는 이야기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영화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현장이 되게 긴장되고 팽팽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그때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장면을 찍으면서 같이 우는 거. 그분들과 같이. 약간 마치 뭐라 그럴까 힐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저는 힐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분들이 억울함을 한바탕 구술한 느낌처럼 촬영장의 분위기가 되게 팽팽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것이 또 하나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맨 처음에는 인터뷰를 안 하신다고 막 그러시던 분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다 모이거든요. 또 지금까지 인터뷰를 안 했던 분들도. 네, 모이셨군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화를 찍었을 때 그 대상이시던 선생님들이 이 영화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좋아하고 지금 시사회 할 때마다 와주시고 그렇게 돼서 저희는 이제 숙제 검사를 했는데 뭐 참 잘했어요 같은 보장을 받는 그런 기분 같은데. 네. 정말 그 당시에 노동교실에 모였던 그 또래들의 그런 어떤 만남, 청춘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아픔도 다시 한번 건드려주시는 그런 영화가 되겠군요. 관객들께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네. 이분들은 자기 과거의 사진이나 자기들이 썼던 글을 보면서 참 잘 살았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정영이가 정영아 넌 그 당시에 참 잘 살았다. 그 말을 그 말을 해줘요. 네. 근데 그 말이 마치 알겠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요. 네. 네.